해주시네요. 밤새 땀 흘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석세스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나 뭐 투잡 세미나나 이런 세미나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임이 있다면 바로 이 월요 저희 연합 미팅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는 보통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보통의 생각으로, 보통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진 않으시더라고요. 반드시 애터미 안에서 또 다른 시스템으로 이렇게 센터 미팅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배우고 더 알아가고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늘 또 강의 때문에 오신 분도 있지만 오늘 줌 미팅도 엄청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준비된 내용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와, 그냥 끝나고, 애터미의 진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더블 자주 얘기하시는 거. 무슨 표현 있죠?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네, 라는 이 표현이 정말 와닿을 만큼 애터미에 대한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터미의 미래 비전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있었고 첫 번째가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들어보셨죠? 일명 여기에 관련된 앱도 나와 있어요. 그게 APPO라고 하는 거죠.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그래서 오너라고 해서 APPO라고 하는데 이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플랫폼이에요. 자,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그 거대 플랫폼 안에 모든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플랫폼만 해도 몇 개가 있죠. 국내 플랫폼이 최초로 플랫폼이라고 얘기했던 회사가 문자 공짜로 해줄게 빨리 와. 네, 카카오톡이고 두 번째 플랫폼이 네이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카카오는 아직 몰랐어요. 국내에 이렇게 개인이 어떤 무료 서비스에 들어오고 이용을 하면서 지금 거대 플랫폼 안에 물건을 팔고요. 거기 안에서 엄청난 아이템들을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최초로 카카오톡이었고 두 번째가 네이버고 세 번째가 지금 토스예요. 토스에서 물건 사는 거 아시고 거기서 라이브 쇼핑 있는 거 아시죠? 네, 토스. 제가 연결할 테니까 그때까지 까주세요. 지금 까지 마시고 안 가신 분들. 그래야지 서로 돈을 받습니다. 그게 거대 플랫폼 비즈니스가 국내에 그렇게 있고 이제 글로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마존, 뭐 구글 붙었죠, 뭐 페이스북에서도 동남아 쪽은 그걸로 쇼핑을 저희가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슈는 굉장히 그 과거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이슈로 막 지금 거대 플랫폼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상생이 아니라 독점이. 어쨌든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돈을 퍼붓고 마이너스가 나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유는 독점이에요. 이 거대 플랫폼은 상생이 아니라 독점.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다른 컨셉으로 나온 회사가 있죠. 유통회사. 우리 퍼스널 플랫폼. 개인에게
독점이 아니라 개인이 여기 안에서 이용하고 누리고 공유하면서 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애터미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유일하게 이걸 개인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목표를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애터미 말고도 많은 쿠팡을 이용하거나 뭐 그동안 티몬이나 위메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입점자들이 있었고 이용국들이 있었고 쿠팡을 또 이용하는 파트너스가 있거든요. 그들도 그 안에서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네. 독점을 위한 돈을 버는 거예요. 독점을 위한 돈을 거기 안에서 벌어가고 있는 거고 정말 결국에 개인화된 플랫폼 비즈니스 이것은 애터미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애터미 몰만 있을 때는 이 얘기가 조금 어색할 수 있었는데 2019년 11월에 출시된 애터미 아자를 통해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거의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저에게는 애터미의 미래 비전의 첫 번째였어요. 독점을 향해 가는 많은 기업들을 향해서 터미널이 아니라 어때요? 정말 허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허브가 되어서 연결과 공유를 통해서 사람을 얻고 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게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이제 미래 비전이 나왔어요. 지난 7월 31일 오토세일즈 마스터 그 세미나에서 저희 윤용수 부사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인데 자 이것도 영어 애터미 홀리스틱 케어라고 하는 근데 이 영어로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뭐냐면 애터미 홀리스틱 케어라고 하는 게 전인적인 치료예요. 왜 우리 전인 교육, 전인적인 구원, 교회에서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전인적인 교육이라고 하고 근데 의료계에서는 전인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홀리스틱 케어라고 하는 이 방향을 애터미에서 제시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일만 열심히 해서 건강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아니,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만 챙기다가 어떤 사람은 막 가족만 챙기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균형적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애터미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게 전인적으로 치료하는데 건강만 챙긴다고 전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헬시라고 하는 건강이 아니라 이 멘탈하고 이 영적인 부분하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하고 다 같이 아울러져야지 전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회사의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을 어디에서 얻었냐라고 얘기하셨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이론적 배경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래요. 자,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예요? 라이프스타일. 즉 김정현 사장님의 일어나고 활동하고 밥을 먹고 걷고 운동하고 생각하는 거, 자는 거, 이 라이프스타일, 이 라이프스타일이 치료가 된 약이 되어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생활 습관 의학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됐어요. 자, 이것을 좀 더 깔끔하게 나온 그림이죠. 여기 그래서 저자를 제일 위에 계신 박사님을 찾아봤어요. 이분이 엘리자베스 베스 프렌치라고 하는 이분이 2014년도에 아니 2004년도 그때 처음으로 이 생활습관 의학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하버드대에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연구하고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생활습관의학 핸드북, 건강습관의 파워에 대한 개론을 발표를 책을 출간하고 2022년도에 다시 재발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생활습관병, 우리가 유명한 생활습관병이 뭐가 있죠? 자,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생활습관병이 뭐가 있죠?
이름이 전복이야. 유명한 게 당뇨. 당뇨가 제일 유명하고 두 번째가 예, 혜인이도 밥 먹으러 이게 폈는데? 만성질환이라고 물때소리? 하면서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만성질환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생활습관이라고 불리워진 거는 불과 한 그 선생님이 10여 년 전밖에 안 혜인이 따로 되거든요. 잘했어. 그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거. 머리 왜냐? 나쁘게 안 뜨니까. 만성질환은 옛날에는 머리 좋아. 고령자, 즉 50대 이상의 근데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안 건데 쓰려고 해서 지금 이 그랬어. 생활습관병은 10대에도 근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안 20대에도 쓰려. 나타나고 엄마들 30대에도 다 나타나고. 그렇게. 그래서 응? 생활습관이 무너진 엄마들 다,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부모님들 다 병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당뇨와 우리 혈압이다. 원장님들은. 애가 그래서 머리도 이걸 찾지 좋은데 뭐 않으면 하기 안 되는데 이 싫어한대. 6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6가지 기둥이라고 표현했는데 생활습관의 아니 뭐 6기둥. 이게 말하는 거 뭐냐? 이런 거 보면은 응. 왜 머리 첫 나쁜 애가 안 번째가 되니까. 영양. 두 번째는 정기적인 육체 활동.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동. 세 생각도 번째는 있고 회복이 가능한 수면인 거예요. 수면도 성격이 그냥 돈이면 수면이 다 아니라 된다 회복 그렇게 얘기해. 가능한 수면. 어저께도 또 네 한번 번째가 알바 시켜줘. 스트레스 관리. 다섯 번째가 우리의 위험 요소를 피하는 절제. 즉 술, 담배, 기타 중독. 기타 중독이 뭐가 있죠? 게임, 도박. 술, 담배, 기타 중독.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긍정적인 인간관계인 거예요. 이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즉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건강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서 건강이 무너지고 영양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지속적인 영양 결핍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운동을 안 해서 무너지고 그래서 이분은 닥터 의사잖아요. 의사가 의사에게 교육을 하는 이분은 이제 의사들을 트레이닝하는데 전문화되어 계신 교수님인데 이분과 또 다른 저자분들이 얘기하는 주요 포인트가 당신의 주치, 당신의 의사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당신에게 운동을 권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주치의가 영양학을 모르는데 근데 굉장히 수술은 잘해요. 근데 수술 잘하고 나서 이 환자가 제 수술하고 뭘 먹어야 되죠? 아무거나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가 영양학을 모른다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은 당신의 눈 안과 의사가 영양을 모르면 당신을 실명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생활 습관에 대한 기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건강에 대해서 당신의 의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이 생활 습관의 6가지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애터미가 이걸 토대로 이 6가지 기둥을 토대로 지금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애터미의 홀리스틱 케어, 전인적인 치료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사가 근육에 대한 중요성, 이 머슬이라고 하잖아요. 이 근육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면 운동을 권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권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문제다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이 근육과 관련된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십자가 뛰게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엇이요? 네, 이
이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돌리면서 읽어보라고. 엑서사이즈가 얼마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앉아있을 때도 발을 까딱까딱하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허리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요. 이것도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지적받거든요. 어깨를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영화사는 계속 이렇게 피라고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것을 혼자 하지 말고 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애터미가 앞서서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발표를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홀리스틱 케어 이게 이제 일명 AWC라고 하는 약자로 차별성을 가지는데 이 진단 프로세스를 보면 어때요? 일반 문진은 똑같아요. 지금 밑에 비교하는 하나의 회사가 나왔죠. 어디예요? 롯데 헬스케어 플랫폼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7월 31일 발표된 내용인데 그날 제가 7월 31일 기사를 봤거든요. 그 기사 내용이 저희가 발표하는 이 미래 비전, 애터미의 지금 장기적인 내년까지의 비전을 발표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지금 롯데 헬스케어랑 비교했잖아요. 롯데 헬스케어 플랫폼은 병원일까요? 아닐까요? 병원을 끼고 할까요? 안 끼고 할까요? 안 끼고 해요. 여기 지금 병원 사용이 없잖아요. 여기 블랭크. 자, 차별성에서 AWC 전문 진단 프로세스하고 롯데 헬스케어 플랫폼의 진단 프로세스를 보면 일반 문진까지는 같죠. 근데 애터미는 전문 설문조사, 즉 병원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 롯데 헬스케어는 거기가 블랭크, 그다음 기능의학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애터미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건강검진까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그래서 롯데 헬스케어 플랫폼에 그 캐즐이라고 하는 아이템, 어플을 제가 깔아봤어요. 어제 깔고 거기에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유전자 검사가 다양하게 나와요. 거기도 유전자 검사를 해요. 그다음에 다이어트 유전자, 무슨 비만 유전자, 생활 기본 유전자 이런 검사들이 다 나와요. 이걸 가지고 당신이 무슨 건강식품을 먹어야 될지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다양한 플랫폼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사가 7월 31일 나온 기사가 이거예요. 마이크로젠 젠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 옆에가 어디죠? 가려졌군요. 네. 치울게요. 혹시 화면이 안 보이죠? 그렇죠. 음, 음. 네, 있어요. 롯데 헬스케어 캐즐이라고 하는 아이템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애터미가 발표한 그때 발표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애터미는 무엇을 사용한다? 병원을 통해서 검진을 하고 롯데 헬스케어나 마이크로젠 젠톡은 그냥 일반 문진과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경쟁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날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젠이 하는 것과 롯데 헬스케어 하는 걸 비교해 놓은 자료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뭐죠? 고객이 동의한 건강검진이에요. 이게 유전자 검사와 고객이 동의한 건강검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마다 건강검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걸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통 혈액검사, 요검사는 소변검사는 기본으로 하죠. 이걸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코멘트 받은 병원의 기록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건강 설문 정보, 운동 식단, 영양.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정은주 사님께서 삼성생명에서 만들어낸 영상 있죠. 당신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라고 한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다 문진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나의 운동, 뭐 식사 시간, 자는 시간, 뭐 보내는 시간, TV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문진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설문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 설문 정보를 하고 운동, 식단, 영양 그래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매일 체크해가지고요. 체크한 걸 친구랑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도 줘요. 그럼 포인트 받기 위해서 우리 토스에 10원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원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참 공원에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대회하는 장면들 그게 한참 꽤 많았었거든요. 그게 왜 만보 걷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친구 10원 받는 게. 그래서 토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줄였잖아요. 인원수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10원에 공원을 나오더라고요. 10원에 핸드폰을 켜고 무엇을 하더라니까요. 그 10원이 뭐라고.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핸드폰 들고 토스 켰네 김땡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1층 엘리베이터 근처에 사는데 가끔 집에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면서 토스를 키나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토스 발견해가 제가 10원씩 잡아요. 그 10원이 뭐라고. 그죠? 땅에 떨어지면 죽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10원 때문에 사람들이 공원을 나오고 운동을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런 재미를 가지고 롯데 헬스케어가 지금 진행하는데 여기는 건강검진 대행 기업도 있어요. 어디서? 롯데 헬스케어에서 건강검진 대행 기업은 에임메드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소견을 받아야 되니 그런 것들을 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애터미는 병원을 끼고 합니다. 무슨 병원? 다른 병원 아니고요. 네, 애터미 건강검진 전문 병원을 세우겠다는 발표를 하신 거예요. 와, 우리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희 회사의 부사장님이 네, 의사이십니다. 그분이 병원장을 하려다가 나오신 분이었는데 결국은 병원장을 하게 될 운명으로 그래서 본인의 비전은 어떤 인생의 비전, 개인적인 그분도 전인적인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이기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분의 스토리에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개인적인 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본인의 비전인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의 많은 사람보다 어때요? 애터미 안에 오니까 이 병원의 전주예수병원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애터미 하니까 전국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야, 정말 본인의 그 전인적인 하나 그 개인적인 신앙을 향한 그런 고백이 이 애터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의 이 프로세스는 이거예요. 자, 건강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플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어플을 통해서 그게 데일리 앱으로 저희가 어플이 연동이 될지 어떻게 연동이 될지 모르지만 어플을 통해서 건강 데이터를 확보한다라는 게 1번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첫 번째가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무슨 검사가 나와요? 유전자 검사. 제가 여기에 굉장히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 유전자 검사만 3번 한 사람이에요. 왜요? 저 건강 염려증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을 2000년도에 나온 그 KBS에서 나온 그 책을 보고 나서부터 흰 밀가루, 흰 설탕, 뭐 흰 정제 소금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흰 우유 먹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고민,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또 2006년도에 암으로 판정이 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2007년도에. 그래서 항상 가족력이 있어. 그리고 제가 보험 그 영업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다니면 어때요?
자꾸 아픈 걸 얘기해야 되잖아. 너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아플 수 있다. 또 침에 걸릴 수 있다. 또 병원에 갈 수 있다.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니즈를 환기해서 보험 가입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정말 그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또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 저도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3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사를 이런 유전자 검사는 그래서 시중에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검사는 저희가 침으로 타액으로 하는 검사 중에서도 그냥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검사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검사라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좋게 나오고 나쁘면 나쁘게 나오고 실제적인 나의 선천 유전자, 후천 유전자가 다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PCR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코로나 검사하듯이 그 PCR로 해야지 나의 선천 유전하고 후천 유전, 즉 나의 선천 유전은 양호해 있는데 후천 유전은 계속 술 담배를 해가지고 나빠졌어. 이것까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병원에서 검사하면 암병원에서 검사하면 토탈 검사하는 게 300만 원이에요. 부자들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하려고 그러는데 망설이는 분들이 많대요. 그 하나 검사하면 90만 원, 또 70만 원, 검사 항목별로 또 다르거든요. 병별로. 근데 토탈 검사하는 게 300이고요. 이게 위냐, 대장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최초로 유방을 절제하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여배우 아시죠? 네, 졸리 안젤리나 졸리. 이분이 자기 엄마도 유방암, 이모도 유방암, 그래서 자기도 선천적으로 그런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검사했더니 있어요. 브라카라고 하는 그 유전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절제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후천 유전에 대해서 자세히 정보를 알고 공부했었더라면 절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유전에서.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저희 애터미가 그래서 300만 원짜리를 지금 CT나 MRI 가격 수준으로 떨어뜨렸대요. 어떤 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CT나 MRI 가격으로 떨어뜨렸는데 지금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그 가격을 수용할 수 있냐 없냐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셔가지고 더 타협을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유전자 검사 나오면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것도 PB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PB가 있으면 여러분만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도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당연히 하겠지만 이 PB가 있는 이 유전자 검사를 다른 분도 하게끔 여러분이 네, 권해주시고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오래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이. 뭐죠? 내가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 건강식품 시장이 제가 보험회사를 다닐 2006년 7년도만 해도 앞으로 이 웰리스 시장 이 시장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건강식품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 커질 거라고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그 기반과 플랫폼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검사하고 건강검진 결과 아까 여러분들이 매년마다 하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죠.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보이죠? 병원 진료 기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문적 설문을 다시 한번 애터미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프로세스대로 건강 데이터를 확보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심도 깊게 파악을 하고요. 네, 잠깐만요. 넘어갔군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예상해서 진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까 네 가지 항목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상 진단을 하는 거예요. 위험도가 이분은 자궁암 위험이 있구나. 여기 분석 결과를 딱 보여주고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지?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소가 나와서 그 영양소가
애터미 쇼핑몰에 있어요. 그럼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터미 쇼핑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로 가면 거기서 아이디, 비번을 로그인하라 그러면 우리의 소비자는 어디로 사요? 어느 아이디로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쇼핑몰로 연결될 수 있고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습관 카드가 나와서요. 우리의 생활 습관, 물 마시기 습관 여기 보면 하루에 물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도 나와요. 우리의 기도 습관, 그 다음에 책 읽는 습관 이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여기 어플에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냐? 그래서 상품 및 습관을 추천하잖아요. 당신은 운동을 하루에 몇 분 해야 되겠습니다. 뭐 10분이나 30분이나 그 다음에 기도 시간 하십시오. 이렇게 습관 카드와 습관 항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클릭하고 진행하는 건데 이 방향성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영혼 6, 그 다음에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의 토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보면 영혼 6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이 성경 읽기 뭐 이런 거 나와요. 기도하기. 그 다음에 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내가 두려움이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민감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 육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분이 계속 자궁암의 위험 노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궁암 관련해서 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밑에는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지적 욕구, 그 다음에 경제적인 풍요. 이건 경제적인 풍요는 무엇이 제시되냐면 애터미 비즈니스 마케팅 플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인적인 아까 얘기했던 생활 기둥, 생활 습관의 기둥 6가지를 전인적으로 얘기해주고 애터미의 이런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방향성이 이런 전인적인 치료에 굉장히 적합도가 높아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커뮤니티 기능일 거예요. 애터미 사업자들의 습관 카드, 공유를 통해서 응원 및 지지, 개인의 습관화의 동기부여. 이게 뭐죠? 우리가 슬림바디 챌린지를 하고 단톡방에서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챌린지가 또 뭐가 있었죠? 신제품 나오면서 슬림바디 챌린지 말고 스노우 하이드라밤 그 챌린지도 있었죠. 한 달 사용이었지만 이걸 계속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보 걷기, 올라시기, 기도하기 나왔죠. 100만갑 인증하기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고 그림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 공주 비전 센터, 스마일 비전 센터 아니면 임페리얼 비전 센터 하면은 거기에 카톡방에 공유할 수 있게끔 진행이 가능합니다. 애터미 병원이 정말 생긴다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방문객하고 환자 대상, 질병 예측 분석 서비스 제공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고 그 다음에 중앙보험병원 여기 강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애터미가 이제 애터미 회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을 유전자 검사를 하고 다양한 각종 검사를 통해서 이런 상세 리포트를 가지고 건강식품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즉 제가 이걸 간단하게 소비자한테 얘기했어요. 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선천 유전과 후천 유전, 즉 카페인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비타민 C를 과량으로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유전에. 왜냐면 비타민 C가 흡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대요.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비타민 C를 계속 먹어요. 그러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유전적으로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을 그리고 당신이 원래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후천적으로 안 좋아졌어. 이런 정보를 제시하고 여기에 맞는 건강식품을 컨설팅 해준다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자, 근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속속들이 이게 경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살 수 있어요. 그건 얘기했던 대로 오늘의 운세 유전자인 거고요. 99,000원짜리 뭐 몇만 원짜리가 오늘의 운세인 거고 저희가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는 차원이 다른 병원에서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회원 관리의 주요 기둥, 여기 기둥이라고 표현해놨다. 필라라고 여기 영어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회원 관리의 주요 기둥으로 건강 관리를 추가해서 그룹 간 관계를 통해 건강 관리 활동을 encourage라고 하는 격려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북돋우자. 이 주요 포인트가 회원들에게 찾아가는 또 건강검진 이동버스도 나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한 30명이 모아지면 버스가 와서 여기 앞에. 그럼 여러분 여기 위례에 있는 동네 저기 위례 동네 분들 저기 여기 주변에 아시는 분들 송파에 거하는 다 사람들 어디로 모아야 돼요? 여기로 모아서 여기 버스 오니까 여기서 건강검진 하죠. 이게 건강검진 1년에 우리가 하는 건강검진하고 같은 거예요.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하고 여기랑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 이동버스 건강검진 하는 거 아시죠? 그 수준이 얼마나 어떤 대학병원의 어떤 기계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건강검진 버스거든요. 그냥 단순히 피검사, 소변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다양한 주요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건강검진에도 여러분 돈이 들 수도 있지만 돈이 든다는 건 거기에 뭐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어디죠? 저기 이쪽 위성 스탄 쪽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뭐 때문에 오냐면 중국은 선호 때문에 많이 오지만 그분들은 건강검진 때문에 많이 온대요. 한국에 건강검진 패키지로. 그러면 우리 회원들, 우리의 VIP 애터미 회원들이 중앙아시아에 있고 유럽에 있고 이런 분들이 어때요? 애터미의 건강검진 때문에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다. 세미나 참석, 건강검진. 아니면 건강검진으로 묻지마 건강을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애터미 와서 비전을 보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인도 파트너 한 분은 진실로 K-뷰티, K-문화 때문에 애터미 회원 가입하면 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회원 가입하고 한국에 와서 즉 애터미 그 한국의 쇼핑을 애터미 그 본사 가서 한 거예요. 본사에서 카탈로그 펼쳐놓고 제품을 구매하고 거기서 주문하고 가서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서 지금 센터장이 됐어요. 그렇게 정말 애터미라고 하는 그 문화, 이 K 문화를 가지고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가능한데 이제는 K 헬스 뭐죠? 건강, 그 다음에 검진까지, 유전자 검사까지 이렇게 글로벌로 유명한 회사를 데리고 우리가 진행을 한다면 이제는 단순히 그냥 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VIP급들을 도대체 누구일 거리? 저희 비즈니스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도 뭐가 붙는다고요? 네, PB가 붙습니다. 그래서 진짜 2024년도 이 계획이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화 툴 기반으로 시장에 혹시 가시라니죠. 건강검진 기반 진단에 따른 개인화를 추진하고 있고 말 없어요. 갈 때 내년 올해 하반기에 베타 버전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미 선대. 이제 어플이 나와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 로그인 한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에 건강관리 전문 병원이 세워지고 여기에 우리가 슬림바디 챌린지를 하면서 습관이 또 여기서 아마 습관 카드를 지금 병원이 오픈되면서 슬림바디 챌린지를 인바디가 아니라 여기로 진행을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퀘스천이지만 여기 슬림바디 챌린지를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슬림바디 챌린지를 할 때 인바디가 아니라 우리 어플로 이용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거기에 물 먹는 것부터 해서 인증하는 게 다 나오니까.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드디어 유전자 검사, 장내 미생물 검사 기반 진단이 나와요. 이제 저는 유전자 검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실은 이 뒷부분이에요. 장내 미생물 검사.
이 장내 미생물 검사 하나만으로, 이 관리 하나만으로 우리의 치매부터 해서 암까지 다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희 SCI 마이크로바이옴이 진짜 끝내주기 좋은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검사에 맞는 SCI,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줄 수가 없어. 그럼 어때요? 하나 많아요. 그냥 다른 회사 거 먹어야 돼요. 왜냐면 다른 회사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의 이런 2024년, 2025년 하반기까지 계획이 다 나왔는데 실은 올해 제가 상반기에 애터미 회사가 아니라 또 다른 A 회사가 있죠. 글로벌 A 회사가 장내 미생물 검사를 대변으로 채취해서 내 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솔루션의 유산균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키트, 검사하는 키트는 21만 원이고요. 그 키트에 맞게 제안한 그 유산균이 6가지 종류예요. 6가지 종류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먹는 월 유산균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불티나게 팔리고 불티나게 검사를 하고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구나. 그게 조금 긴장감이 들었어요. 4월 달에 만났을 때. 좋다. 그래서 우리도 할 건데 그때 저희가 애터미에서 병원이 오픈될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가능은 하다라고 하는 감은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볼까? 라고 해서 사서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꼭 참았죠. 저희 포인트를 다른 데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7월 달에 발표되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1년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미생 SCI 마이크로바이옴을 일단 부지런히 먹고 있으면 돼요. 그걸 먹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으로 저희도 유산균이 또다시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6가지나 7가지나 더 많은 종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대세는 맞춤형 유산균이라고 해요. 장내 미생물 검사에서 추천을 받죠. 근데 이게 A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뱅크샐러드, 아메이, 셀바이오텍 이런 데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플랫폼이 마련이 됐고 시장 포화의 분석 서비스로 차별화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시장은 포화가 됐고요. 여기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차별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아제약도 거기에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기사가 8월 7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침 물 한 잔에 유산균, 단백질, 갓생 찾는 건강한 소비. 갓생, 요즘 갓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갓생인가 봐요. 갓생이 근데 무슨 뜻일까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이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입소문이 났대요. 뭐가? 아메이 겉 모닝 루틴이라고. 이게 겉 모닝이 뭐냐면 이게 대장, 장을 챙기는 거예요. 변 모닝 루틴인 거예요. 말 그대로 간편한 습관으로 장 건강을 챙겨서 4월부터 27,000명이 참여했고 온라인에서 서로 인증하고 독려하고 건기식 제품 판매량이 27% 증가됐대요. 자,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미 하고 있죠. 이것을 굉장히 캠페인화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저희는 실은 100만 갑에 뭉뚱그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스노우 챌린지는 또 특화된 제품이었긴 하지만 이게 지속력, 여기는 지금 2년, 3년 하는 팀이 있거든요. 2년, 3년을 계속 모닝 루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8월 7일, 올해 8월 7일에 이게 뉴스가 됐냐면 이미 2, 3년 전에 이걸로 대박난 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것도 제가 올해 4월 달에 이 정보를 듣고 나서 우리도 실천해보자 라고 해서 아침에
음양탕 먹고 아침 물 있죠. 물 한 잔 마시고 거기에 유산균하고 단백질 챙겨 먹는 거. 이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문화 만들기 쉽진 않아요. 이걸 매일같이 인증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해낸 팀이 있고 이걸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팀이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로. 즉 중국 아메이 찾아온 위기였어요. 중국은 유일하게 아메이에 들어가서 엄청 성장을 했었어요. 2013년까지는 5.3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2013년부터 점점점 14년부터 경쟁도 치열하고 제재도 정부 규제도 많고 해가지고 계속 성장이 떨어진 거예요. 정부 규제부터 해서 코로나까지 발생하면서 더 떨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한 여자가 모닝 뉴트리션, 아침에 먹는 건강식품을 통한 중국 여기 A사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모닝 뉴트리션 복제를 통한 커뮤니티 확장. 즉, 한 사람이 먹고 세 사람을 소개해서 카톡방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또 세 사람. 이게 1%더 퍼지면서 2.9조, 2.8조의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2023년도에 3.5조, 1조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매출액 뭐 SPQ, F, 뭐 여기 리더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토 매사가 몇 명 나오고 리더스 클럽 몇 명 나오고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요 모닝 습관 하나로 바뀌어진 게. 그래서 이게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A사에 우리나라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리더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이 최고의 습관은 뭐냐면 자 뭐죠? 아침에 먹는 단백질 보충제예요. 저희 뭐가 있죠? 단백질 보충제? 트리플. 오늘 아침에도 굿모닝 애트에 나왔죠. 그 한 포 먹는 거. 그 다음에 유산균 하나 챙겨 먹는 거. 유산균 한 포든 한 알이든 챙겨 먹는 거. 요거 같이 합시다. 요거 같이 합시다. 매일 아침에 물 먹고 요거 같이 합시다. 왜냐하면 밤 사이에 우리가 땀도 나고 수면을 하다 보면은 배출되는 게 은근히 많대요. 호흡으로나 땀으로나. 그랬을 때 단백질이 이렇게 아침에 채워지면 가장 베스트라고 해요. 아침에 먹는 단백질이 나에게 밤새 소실된 나의 이 영양소를 딱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산균하고 단백질 보충제로 굿모닝을 한 거예요. 모닝 뉴트리션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그러면서 플러스 그것만 먹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건강식품을 또 연결해서 같이. 왜 하나 챙겨 먹다 보면 또 하나 습관이 되면 어떤 걸 더 챙겨 먹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 아침에 하나 챙겨 먹는 그 습관이 안 잡혀서 그냥 귀찮아하고 안 먹는 거지 한 번 챙겨 먹기 시작하면 엄청나요. 저도 김영환 사람 만나기 전에 건강식품을 1도 안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이유로 건강식품을 이렇게 많이 챙겨 먹게 됐을까요? 정보가 들어오고 같이 먹자고 하고 제가 계단만 올라가서 숨만 차도 사장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저 리크루팅 이제 N사에서 할 때 저 막 보험회사 열심히 다니고 운동할 때 피곤해서 잤다는 그 정도로 피곤하신 것 같으면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멀티비타민을 권하려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던 제 기억이 나요. 저에게 주변에서 제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했던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계단만 올라가서 숨 차도 또 피곤해서 졸기만 해도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멀티비타민을 먹게 했는데 진짜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랑 저희 엄마랑 같이 멀티비타민을 먹었거든요. 그 비싼 라이프팩이 7만 원, 8만 원 했거든요. 보험회사 다니니까 그래도 잘 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챙겨드렸어요. 근데 지금의 저희 어머니가 91세시거든요. 근데 아침에 저랑 같이 이렇게 굿모닝을 하거든요. 아침에 유산균하고 단백질 아침에 챙겨 드시고 저보다 일찍 일어나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강 비결이 뭔가 저도 뒤돌아보니 그렇게 챙겨 먹었던 멀티비타민의 습관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무시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꾸준한
섭취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서 이분이 복제를 통한 커뮤니티 확장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사례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례 발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까지 1조 시장이나 커졌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조직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 사람이 하는 거는 아무리 막 한 사람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거기 한 사람만 붙잖아요. 그럼 그게 팀이 돼요. 거기 또 한 사람이 붙잖아요. 엄청난 팀이 돼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붙잖아요. 이거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 조직 문화. 문화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만들어 놓은 걸 무너뜨리는 것도 쉽거든요. 그죠? 근데 이 조직 문화가 요런 원칙과 가치와 세계관과 인간관과 행동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요런 글들이 막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결정 방식, 그 다음에 행동 방식, 요런 내용들인데 뭐냐면 저희가 백만갑 하는 거 아시죠? 4월 달부터 백만갑해서 저희도 이제 계속 우수센터로 타고 있고 또 백만갑 개인 시상도 탔었고 그다음에 인생 시나리오 챌린지도 하거든요.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챌린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 저희가 만들어냈던 게 이제 7월 달에도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저희가 스마일 비전 10등 안에 들려고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296개예요. 자, 296개를 31일로 나누면 몇 개죠? 하루에 10개예요. 자, 저희가 이 100만 갑을 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하는 걸 보면 스마일 비전의 7월달 인생 시나리오가 저희 선물 안 주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 팀에서 프로모션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를 반드시 써야 되니까.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13명. 그죠? 여기에 막 남편 억지로 꾸겨 넣으신 분도 있고요. 정말 10명 남짓이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단톡방에 90명이 있지만 90명 중에서 누가 10명 남짓이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스마일 비전 센터가 마지막에 들어간 요 296명 제가 보면서 정말 많지 않은 인원수구나, 많지 않은 개수구나.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하는구나. 의외로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당장 이게 큰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주진환 나자님이 얘기하셨던 그 작은 습관, 그 작은 짓, 작은 액션, 작은 액티비티 이것이 정말 버터플라이 효과, 그죠? 이 나비 효과로 엄청나게 내 사업에 큰 성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습관의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윤영수 부사장이 그날 아까 애터미 병원 발표하고 나서 찍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남기고 싶은 인증샷인 거예요. 나 이분 알아. 나 이분하고 인생 찍었어. 그리고 나중에 병원 오픈하면 이분이 병원 오픈하는 날, 나 병원 오픈 발표하는 날, 나 이분이랑 사진 찍은 거야. 라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고개 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인증 문화인 거예요. 인증 문화. 그래서 작은 이걸로 뭐 매출이 일어나겠어, 뭐가 일어나겠어 하는 것이지만 이 인증 문화 때문에 우리 팀이 연합을 하고 결합을 하고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사례처럼 중국의 그 한 팀은 그 인증 문화로 매일 아침에 그 유산균하고 단백질 어때요? 우리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애터미 병원에서 이걸 하자고 앱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해보자고. 그래서 폰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필사적으로 회원 받으려고. 그 다음에, 10원을 위해서 공원도 나가는데, 정말 그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프로모션 주는 거, 왜 안 받으려고 할까요? 귀찮은 거죠? 귀찮은 건가요? 모르시는 건가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끝으로 제가 작년부터 이 말에 꽂혀가지고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어디서나 하고 있어요. 어디서나 지금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세상은 0.1%의 창의적 인간, 그 다음에 0.9%의 통찰적 인간, 99%의 잉여 인간으로 구성된다. 창의적 인간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으며 꿈꾸는 것을 꿈꾼다. 새로운 세상에 깃발을 꽂는 역할을 한다. 이게 누굴까요? 우리 애터미 안에서는 박한길 회장님이죠. 자, 그러면 0.9%의 통찰적 인간은 누군가요? 여기 박명수 팀장님, 저기 국장님이시죠. 네. 통찰적 인간. 이걸 봤잖아요. 창의적 인간이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바로 헨리 포드가 차를 만들 때 주유소를 세운 사람이 록펠러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개인 컴퓨터를 만들 때 우와 이거를 보편화시키자라고 했던 게 빌 게이츠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야 이제는 개인화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핸드폰도 PC용으로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맥북만 쓰는 사람은 맥북만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맥북 말고 이제 아이폰 쓰는 사람 아이폰만 쓰죠. 여기에 체제는 달라요. 그렇다면 이걸 보편화시킨 체제를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했던 게 바로 구글인 거예요. 구글은 애플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때문에, 즉 스티브 잡스 때문에 논한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고 스티브 잡스 때문에 논한 사람이 구글인 거예요. 구글이 안드로이드 체제로 모든 스마트폰에 아이폰 빼고는 모든 체제가 안드로이드, 구글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계정을 만들잖아요. 내가 모르는 이메일 주소를 핸드폰 개통할 때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말 창의적인 인간 옆에 그것을 알아보는 통찰적 인간이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독점 플랫폼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상생의 우리 개인이 돈을 함께 벌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여기에 정말 창의적인 인간이신 우리 회장님이 깃발을 꽂고 전 세계의 백조 시장을 만들겠어. 전 세계 할인마트 유통시장 내가 다 끌어오겠어.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돈 벌자. 전 세계 우리가 다 같이 돈 벌자라고 깃발을 꽂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같이 통찰적 인간이 돼서 같이 논하자고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같이 깃발을 꽂고 같이 깃발을 나눠주면서 정말 연결하고 공유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통찰적 인간으로 우리 가정에 정말 우리는 우리 각 가정의 파수꾼이자 또 리더잖아요. 그죠? 그래서 멋진 새로운 세상에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 시간 금방 가죠? 내용이 되게 흥미진진해요.